젊은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밤 11시 35분 시작합니다. 제가 제목을 6월 강세 섹터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이유는 제가 물론 한 3주 전부터 콘택트주, 그 다음에 테마주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가치주든 성장주든 현재는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11월부터 1월까지는 성장주가 강했죠.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강했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뭐 150%,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1월 중순부터죠. 5월 중순까지는 가치주가 강했어요. 그래서 뭐 철강, 시멘트, 건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또 조선주도 강했었고요.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현재는 어쨌든 제가 가치주도 성장주도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장이고 조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파는 아무래도 6월달 FOMC 회의 15일까지 또 10일에 동시 옵션 만기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콘택트주가 굉장히 강하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CDC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그 마스크 권고, 그러니까 결국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벌써 3주 전에 소개를 했었죠.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든지 이런 미국 항공주 또는 뭐 카니발 같은 이런 크루즈, 여행주, 그리고 뭐 카지노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거의 한 2주 반 정도 올랐는데 사실 저는 그 해당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재 또 레저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행이 재개된다는 거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2주간의 트렌드를 보니까 여전히 강해요. 물론 매일 오르진 않죠. 당연히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장주나 그 가치주보다는 강세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도 이번 주의 시작인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콘택트주를 인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방송을 하게 됐고요. 테마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장에는 테마주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스펙주, 뭐 아무래도 주식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지난주부터 스펙에 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저도 한 3번 정도는 언급을 했죠. 한 3일 정도 언급을 했고 스펙주가 최근에 좀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입문자나 초급자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낫다 아니면 아예 뭐 관심을 안 갖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오늘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일이에요. 휴장일이라서 지금 사실 10시 반이면 지금 미국장이 한참 열릴 때인데 열리지 않고 내일 뭐 열리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0.48% 올라서 3,200을 넘었어요. 신고가가 3,266이니까 사실 많이 남진 않았는데 여전히 이제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정적이다 아니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200을 깨졌다가 올렸다가 이런 것들 좀 반복하는 횡보장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나아진 거는 지난주에 완성차인 포드가 그렇게 큰 상승을 하면서 기아차, 현대차가 움직였죠.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전장 부품까지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성장주에 좀 활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장주, 특히 전기차 섹터는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왜냐면 과거에는 제가 한 2달 가까이는 그걸 매수하라고 LG전자 빼놓고는 사실 매수하라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제는 매수해도 뭐 한 달 안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뭐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3, 4개월 기다려서 올라가는 걸 그런 종목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주일, 한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 좋아해서 이제는 좀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0.44% 올라서 뭐 상승세가 괜찮았고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 가치주 여전히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뭐 선행지표로서 참고하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해종합지수, 뭐 심천종합지수 오늘 뭐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이죠. 1%대 큰 상승이 있었고 니케이 지수는 다소 빠졌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쫘르륵 줄고 있잖아요. 700명대에서부터 400명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콘택트주,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게 된 이후에 화장품도 많이 할 거고, 레저, 이런 집합금지가 풀리게 되면 당연히 카지노나 레저, 여행이 뭐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진자 추이가 줄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명분을 좀 더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나 또는 환율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수준이에요. 상당히 낮죠. 그래서 제가 한 1.6만 안 넘어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져서 1.5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은 참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래도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기간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연기금 리밸런싱도 있고 뭐 아무래도 매도 자체가 좀 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도 아무 곳에나 투자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사실은 팔았던 곳에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정해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대형주에 한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이사항은 없이 그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제자 신문기사 중에서 좀 읽을 만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공매도 5월달 통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5월에는 외국인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거의 9조 가까이 돼서 엄청난 물량을 어쨌든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는 공매도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공매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2위가 HMM, 3위가 LG화학이었다. 그래서 LG화학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3일 전에 방송했을 때 매도 리포트, 뭐 공매도 리포트는 아니지만 매도 의견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의 목표가를 반토막 내서 어쨌든 이 거래일간 10% 빠졌고, 금요일에는 다행히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일부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또 마찬가지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 JP모건에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3% 빠졌죠. 장중한 때는 5%나 빠졌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의도가 보이는 그런 리포트에 오히려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그 당시에 2천만 원 매수를 해서 이미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HMM이라든지 뭐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우리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분명히 공매도라는 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여기에 보면은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 상위권을 이렇게 정리한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1등은 삼성전자, 2등 HMM,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이런 순서대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카카오도 있고, 뭐 센 데는 또 센 곳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대우건설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고, 어쨌든 여기도 결론을 낸 것처럼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매도 압력이 있는 건 확실하죠. 그건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지만 반대로 현재는 유동성이 공매도 물량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뭐 기관이 사든지 공매도가 매도 친 거를 또 개인이 사서 올리든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올해 초에 한참 뜨거웠던 게임스탑에서 쇼커버링이란 말을 저도 이제 콘텐츠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서 그 당시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 대로 또 사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반환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역용을 하면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개인 수급이 좀 몰려서 이걸 치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실제로 최근에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3%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 그 증권사에 일정 부분 그 손실을 안겼다라는 기사도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거를 보면은 상승세가 괜찮아요. 비트코인 2%, 뭐 이더리움 7%, 리플은 14%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괜찮다는 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두나무 관련주가 뭐 하나투자증권, 뭐 우리 기술투자 이런 데가 오늘 또 조정이었죠. 한 2%에서 5% 정도 조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좋으면은 내일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한 5번, 6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매수했습니다. 저점에 제가 지난주에
한 6% 정도 수익 내고 팔았고, 그래서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안 가면 모레라도 가겠죠. 어쨌든 외국인 물량 수급 계속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70만 주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올리고 나가면 올리고 나가지 떨어져서 나가지는 않는다. 왜냐면 프로그램 매매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3차례 정도 설명을 드려서 과거 방송 중에서 그 하나투자증권 관련된 콘텐츠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막 삼성전자가 2배 가까이 오르고 엄청난 성장주 상승세였잖아요. 현대차가 애플카 협업 이슈 나오면서 폭등을 하고 LG전자도 폭등하고 분명히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기억이 문제예요. 그렇게 성장주가 폭등했던 기억, V자 곡선으로 말 그대로 큰 수익을 냈던 기억들, 그리고 올해 막 철강주들 세아베스텔 같은 거 막 250% 날라갔죠. 동국제강도 거의 200% 날라갔죠. 포스코거처럼 무거운 주식이 50%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3달 동안. 그러니까 그런 기억만 있으니까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사실 지금 물린 거는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늦게 들어왔고 그만큼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조정 갈 수도 있거든요. 한 3, 4개월. 물론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하진 않고 올라갔다 또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갔다 빠질 때도 있고 차라리 이게 익절이면은 차라리 털고 나가겠는데 손절이니까 좀 힘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건 마이너스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올라가도 마이너스 5%, 3% 올라가도 그러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정도면은 지금은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저는 거의 손절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 강한 주들이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콘택트주들 이런 것들이 저는 과거에 우리가 12월부터 1월 달까지가 성장주가 주도 섹터였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가치주가 주도 섹터였던 것처럼 콘택트주를 사실 저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매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CGV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전만큼 주가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물론 당기 순이익은 늘겠죠. 전분기나 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은 당연히 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전 정도 수준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이. 왜냐면 전에도 만약에 그 극장에 자리가 100석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자리가 200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이 막 2배로 늘고 4배로 느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주처럼. 갑자기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물론 콘택트주를 제가 방송에 3주 전부터 계속 언급은 했어요. CDC 이후에 분명히 미국도 콘택트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화장품 관련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행주도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도 상승폭이 좋다. 그래서 뭐 순환매 돌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오늘 순환매가 있었죠. 그래서 여행주 10%씩 오른 두 개 이제 중소형 여행주에서 10%씩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한 2주 정도 트렌드가 됐으니까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오르고서 또 조정받고 이러면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언급을 안 하겠는데 한 2주 정도 지켜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주도 섹터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같은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MTS는 제가 지금 12시 끝나고 나서 바로 방송을 켜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1시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12시 한 10분부터 MTS 켜서 제가 촬영한 거를 뭐 한 1시 반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이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밸류에이션을 너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CGV가 2배, 4배로 성장할 리가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주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8%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수급으로 이해를 해야지 가치로서 이해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조선주는 분명히 스몰 사이클이라도 최소한 시작이 됐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그래서 이번에 올랐죠. 그리고 어쨌든 연말 3분기, 4분기 되면은 흑자 전환하면서 큰 수익이 날 게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콘택트주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뭐 물론 중국 관련돼서 중국 수출 관련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코로나 전에 4배, 6배로 늘 리는 없잖아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주식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최근 주식은.
일단 사실 그게 정상은 맞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주식인데, 주식 시장인데, 지금의 조정장, 지금의 이렇게 혼조세가 성장주도 주도주가 아니고 가치주도 주도주가 아닌 성장, 이렇게 혼조세에서는 수급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같은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스펙주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이세요? 6일 동안 상한가 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했어요. 이게 삼성 스펙 4호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도 이렇게 30%씩 6번이나 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단지 그냥 테마주고 뭐 대선주도 테마주고 이렇게 무시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장에선 가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소액이라도 그냥 경험 삼아 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만, 아닌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순한 패턴들이 보이는 것들에는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래도 뭐 이런 조정장 힘든 장에서 몇 달씩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하루에 한 1, 2만 원이라도 남겨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당대표, 최근에 이준석 씨가 좀 강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당대표 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상한가 두 종목이 나갔어요. 이준석 관련주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2개가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제 오늘 또 그 CDBC에 좀 넣느라고 거기에 된 돈을 못 넣었지만, 어쨌든 저도 수익을 내고서 또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론 테마주 참 이해가 안 가죠. 머리로서는 이해는 안 가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수급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얘기, 제가 이 장표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가상화폐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죠. 않는 분들도 많지만 20대 30대들은 가상화폐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의 하루 그 거래량을 넘어선 경우도 많았죠, 올해. 그것처럼, 근데 가상화폐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재무제표도 없고 그냥 차트만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수급만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만.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막 도지코인 같은 경우 40배 폭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테마주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스펙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막 6일 연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이해도 안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으로서 공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좀 제시를 드리면, 분명히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6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2분기라는 건 결국에는 3월부터 6월 달까지예요. 실적이. 7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죠. 당연히 그때는 실적 개선주들이 올라가죠. 뭐 지금 못 가고 있는 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실적 좋은 것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근데 컨택트주도 사실은 실적이 좋진 않잖아요, 지금은. 근데 3분기, 4분기 때는 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여행이나 이런 것도 예약도 하고 매출도 나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는 실적 개선주, 우리가 그냥 소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성장주, 가치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7월, 8월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단기 트레이닝으로서 콘택트주, 뭐 화장품주, 이런 의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기보다는 아무래도 3개월 이내에 단기 투자로서 수익을 내는 것도 현재 장을 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스펙 관련된 주를 하나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뒷부분에는 어차피 MTS를 키고서 12시 좀 넘어서는 할 거라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만 봐도 2차전지 쫙 빠졌죠. 로봇산업 쫙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또 그래도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좀 있다는 것들은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는데 스펙 관련주 한번 볼게요. 원전도 오늘 날라갔죠. 뭐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이것도 사실은 테마성이 강하잖아요. 원전에 대한 확실한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아니지만 기대감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거든요. 오늘 상한가 갔던, 이게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상한가 갔던 것들 중에서 스펙의 이름만 들어가, 제가 스펙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12시 방송에 드리겠는데, 지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상한가 간 게 14개예요. 스펙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펙이라는 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업에 인수하는지도 지금 밝혀지지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테마주로 이렇게 14개나 상한가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 어쨌든 지금은 12시가 다 돼서 제가 이건 방송 마무리하고 다시 12시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에는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힘든 시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치주나 성장주에 많은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죠. 한 80% 정도 들어가 있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벌어가는 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럼 일단 방송은 5월 31일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